그 다음은 스누피의 글쓰기 완전정복 책에서 가져온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쓴 한 편 한 편이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글을 쓰면 더 잘 쓸 수 있다는 비결을 이 책에다가 소개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문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수 그래프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수 그래프턴은 킨지 밀혼이라는 탐정을 내세운 알파벳 시리즈 탐정 소설로 유명하다. 그 첫 작품은 A는 알리바이이다 라고 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나오는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스누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이 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스누피라는 만화 캐릭터를 사용했다는 거죠. 스누피가 자기 개 집 위에다가 올리베티 타자기를 놓고 개 자서전을 쓴다 하는 설정을 해놓고 이 책을 썼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누피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설정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쌍한 스누피. 스누피가 루시의 얘기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고민 끝에 원래의 제목으로 결정했는지 알 수는 없다. 글을 쓴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 쓴 사람 말고 글 쓴 사람의 주변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쇼킹하게 시작해. 처음에 두 장을 서로 바꿔서 둘째 장을 맨 앞으로 뺀 뒤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 회상 장면을 없애. 줄거리를 뒷받침할 이야기를 만들어. 연애는 잊어버려. 애정 문제를 추가해. 위기 상황을 더 넣어야 해. 아니야, 줄여. 설명이 너무 많아. 너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언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던지는 이런 충고 중에서 받아들일 충고와 무시할 충고를 잘 알아내 자기식대로 글을 쓰는 일이다. 지금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냐면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학으로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잘 쓴 소설이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소설을 처음 쓰게 되면 너무 길게 쓴 부분이나 너무 짧게 쓴 부분이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다. 어느 부분에서 독자들이 푹 빠질지 혹은 지루해서 하품하다가 눈물을 흘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원고를 보여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써놓고 나면 항상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죠.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친구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학우건 비평가든 반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 과연 어떤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작가라면 모름지기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글을 충분히 써보면 좋은 문장과 서리급 문장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단편 소설을 25편만 써보면 되는 소설과 안 되는 소설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25편을 쓰려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정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큰 소리로 소설 속의 대화를 읽어보면 겉멋들고 허황된 것과 진짜 대화가 금방 구분된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모든 글쓰기는 독학이다.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 글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글쓰기를 배우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글쓰기 선생한테 배우면 나도 글을 잘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론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것이 실습까지 연결돼서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글쓰기가 독학이 될 수 있느냐, 선생 없이, 강사 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언어 체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열심히만 연습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쓰기 강의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FM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배경이 탄탄하면 그래도 좀 더 세련되고 완벽한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 강의를 따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인 글쓰기 실력 향상은 여러분의 실습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 혼자서도 터득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독학이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스누피 글쓰기 완전 정복에 나오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도입부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라.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바나비 콘라드라는 사람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오 헨리 단편 문학상을 수상한 바나비 콘라드는 마타도르 헤밍웨이의 스페인, 소설 창작 완전 정복, 자신의 샌프란시스코 살롱을 배경으로 한 네임 드로핑 등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또한 존 프랭컨하이머를 위해 플레이하우스 90과 존 스타인백의 비행의 시나리오, 자신의 소설을 배경으로 브로드웨이에 올린 연극 위험한 곳에 대본을 썼다. 바나비 콘라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도입부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아라 하는 내용인데 글을 쓸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서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겨야 한다 하는 뜻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말이 정말 옳아. 스누피는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 편집자가 황색 봉투에서 내 원고를 꺼낼 때 말이야. 우리가 옆에 앉아서 일독을 권합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엄청난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여기에서 이제 편집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판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셔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가지고 책으로 내고 싶다고 했을 때 보내지 않습니까? 뭐 우편으로 보내든 직접 보내든 그랬을 때 그 원고를 제일 먼저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이 편집자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를 펼치는 순간 편집자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앞으로라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게 편집자를 몰아붙여 놀라 자빠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편집자는 독자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원고를 읽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감질나게 만들어야 해. 도입부를 잘 써두면 편집자는 꽤 솜씨가 좋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진짜 작가들은 그게 장편 소설이든 단편 소설이든 지루한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아.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쓰겠다고 앉았다면 다음에 6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 도입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전체 책의 도입부도 물론 중요하고요. 전체 책이 아니라 그냥 한 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도입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독자의 관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야기 중에서 도입부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 어딘지 생각해보라. 자, 흥미진진한 부분, 재미있게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도입부를 찾았다면 독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일련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독자들이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사건을 만들어라. 자,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증.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흥미를 끌어당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독자의 관심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계속 읽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들이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등장인물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라.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주인공의 성격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상황을 연출하라. 어떤 식으로 시작하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곧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드라마에서, 연극에서, 대본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드라마 대본은 갈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으면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조는 안 된다. 동굴이나 감옥이나 부엌이나 차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주인공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없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 사건의 배경에는, 말단에는 갈등이 있다. 그것을 적절하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문장을 갈고 닦으렴. 도입부를 얘기하는 거죠. 글은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쓰는 거야. 자, 다시 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입부는 고치고 또 고쳐야 해. 첫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봐. 내가 독자라면 이런 문장을 보고 계속 읽을 마음이 생길까? 그리고 기억해. 독자의 마음을 겨눠야 한다는 걸. 자, 여기 독자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기를 제외한 모든 글은 다 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의식하면서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독자와의 소통, 더욱 중요하겠죠. 독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써서 글을 전개해 나갈까 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쓰면 글이 잘 전달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친절한 글쓰기, 의사 전달률이 최고치로 높아지는 글쓰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쓴다는 말도 나왔는데, 이건 고쳐쓰기를 우리가 설명할 때 했던 것이죠. 예, 다시 쓰는 거. 처음에 쓴 초고는 아주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쳐야 되는 거죠. 만족할 때까지. 고쳐쓰기, 다시 쓰는 작업은 굉장히 강조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